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을 위한 영유아 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고요. 우리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9월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한대라는 뉴스를 이미 알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겠구나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리가 전국의 152개의 영유아 학교를 선정을 하고 또 이 영유아 학교가 어떻게 시범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시범 운영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본 사업으로 이제 실시를 하겠죠. 우리가 9월부터 유치원에 68개 기관, 어린이집에 84개 기관, 그래서 전국에 152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우리가 영유아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물론 이게 변화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합 우리 기관은 영유아 학교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의 이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시범 학교는 우리가 교사대 영유아 수를 좀 적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대 아동의 수를 좀 줄였죠. 그래서 유보 통합을 좀 상향 평준화하겠다라는 곳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을 향해서 아주 다양한 특색 사업을 시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이 152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선정 결과는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 운영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의 역량과 그다음에 관리, 운영 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교육부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이라든가 계획 보완 절차라든가 또 결격 사유 확인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제 실시하겠죠. 9월 1일이 바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9월 2일부터 그리고 9월 9일자로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학교는 총 152개 기관입니다. 유치원 68개 기관, 어린이집 84개 기관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장애통합 어린이집 13개 기관, 장애 전문 어린이집 3개 기관도 이렇게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도별로 보면 152개 기관 중에서 우리 유치원이 국공립 8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60개 기관, 그래서 68개 기관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25기관, 그 다음에 민간 24곳, 그 다음에 법인 14개 기관, 가정어린이집 13개 기관,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8개 기관 해서 84개의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84개의 어린이집 중에는 통합유치원, 장애통합, 장애전문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범학교는 우리가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들도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우리가 교사대 영유아의 수를 좀 더 줄이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시범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 결과를 거쳐서 통합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과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보면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만족도도 굉장히 아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시범 학교는 충분한 운영 시간을 보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사대 영유아 수를 좀 더 줄이겠다. 그 다음에 수요 맞춤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의 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역량 강화 등의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 그다음에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범 학교는 영유아 학교는 기본 운영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근데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침 돌봄, 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을 해서 교육과 돌봄 공백을 우리가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부모 수요 조사 결과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돌봄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의 돌봄 사업과 연계를 해서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지만 유보통합 계획안 안에 우리가 돌봄 운영 시간을 8시간 플러스 4시간에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그러면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4시간을 보장을 하면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돌봄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하기 위한 이 교사는 별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할 겁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또 우리 영유아의 수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아와 또는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이 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0세는 1대2, 3세는 1대13, 4세는 1대15, 5세는 1대18을 추가하는 경우에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장 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내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시범 운영을 하는 영유아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 학교에 추진 과제가 있을 거예요. 뭐 시도 교육청에 선정된 우리가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유치원에 기존 우리 교사들이 유형 근무 형태로 돌봄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침 저녁 돌봄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담임 교사의 연구 시간을 좀 확보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다 보면 별도의 어떤 연구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보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연구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의 연구 시간을 좀 확보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과제를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나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보조교사 겸 방과 후 과정교사의 수업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 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해서 우리가 현 방과 후 과정 교사의 수업 시간을 좀 변경하고 연구 시간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 과제입니다. 또 우리가 다유치원 경우에는 공간 공유 정도의 유보 이음을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보 초 이음 교육 협력 기관 연계 및 이음 교육 상담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우리가 세웠고요. 또 라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사대 유아 수가 3세 반은 1대18, 4세 반은 1대22, 5세 반은 1대25로 굉장히 가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지도가 어려웠으나 교육과정 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사 업무를 좀 줄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세부 운영을 좀 상담하겠다라는 시범 영유아 학교의 추진 과제 계획 이렇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 교육청 운영 같은 경우에 이제 특색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학교에 지금 시범으로 운영되는 영유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마다 이렇게 특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문단이라든가 원장 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 시범 학교 지원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관내에 있는 모든 영유아 교육이나 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특색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관내 영유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이라든가 또 이음교육, 4대 분야의 직무 연수 등의 아주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4대 직무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직무 연수는 우리가 교육과정 실행에 관련된 거, 또 영유아 지원에 관련된 거, 또 정서 발달 지원, 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에 관련된 직무 연수를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고 그러면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들은 최근에 정서라든가 행동, 위기 아동의 증가라든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유아의 정서 발달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청 특색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의 전문가라든가 전문 기관이라든가 위탁 관계를 맺고 또 정서 심리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 특색사업 우수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어린이집 돌봄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관별로 건강 안전 관리 영역 상담을 하고 또 안전 위생 관련 시설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난간 보호대, 손 소독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의 상호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 유보 이음 관계망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또 상호 교사 간의 유대감 향상을 위해서 공동 문화예술 체험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게 특색 사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영유아 체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거점형 방과후 과정, 그래서 초등과 거점 기관, 지자체 자원 연계 등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정서 사회 심리 발달 지원으로 해서 정서 심리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점 기관, 우리 대단지 어린이집과 우리 또 소규모 인근에 있는 유치원 3개 기관과 4개 기관을 연계해서 돌봄 운영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범 학교를 운영을 해서 해당 지역의 교육이라든가 보육 활동이 좀 더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 각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시범 학교가 시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교육부 차관이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2024년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은 9월 1일부터 우리가 25년 2월까지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우리가 17개 교육청별로 각 6개 이상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150개 이상의 우리 어린이집을 지금 그다음 유치원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교육청별로 기관 유형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총 262억 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우리가 영유아 교육 그다음에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상향 평준화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교육청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우리가 실시되었을 때 지역 내의 영유아의 교육이라든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주요 운영 내용을 보면요. 우리 운영 시간은 충분한 교육과 돌봄 보장을 위해서 기본 8시간과 추가 4시간을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대 영유아 숫자를 우리가 좀 줄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영세반 같은 경우에는 1대2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0, 2세까지 반 중에서 우리가 보조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조교사를 우리가 3학급에서 한 명을 주었는데 이제 이 시범 학교에서는 2학급당 한 명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또 3, 5세 반 같은 경우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비율을 1대 12에서 1대 8로 우리가 과밀 학급을 좀 해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좀 더 행복한 건강한 즐거운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 학교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교육과 보육에 좀 내실화를 하고 또 이음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를 확대하고 또 양질의 선택 프로그램과 정서 심리라든가 특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연수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우리가 운영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유아 학교는 운영 시간을 조절을 하고 교사대 영유아의 숫자를 좀 더 줄이고 또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그 교육 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범교육청의 운영은 보면 시범학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유형별로 시범학교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통합 모델의 선 적용을 하고 환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운영 일수, 교사대 영유아 비율, 또 입학 입소,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비용 지원 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시도마다 특색 사업이 운영이 될 겁니다. 이런 특색 사업을 우리가 시도 교육청별로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가칭 우리가 영유아 학교 선정 결과를 보면 우리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까지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에 152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이미 우리 이 유보 통합을 위한 작업을 미리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우리 법인이나 우리 단체, 어린이집, 또 협동 어린이집 모두 이 법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도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국공립, 민간 그다음에 법인, 가정, 직장 모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우리 유치원에 68개 기관, 어린이집에 84개 기관, 그래서 총 152개 기관이 이렇게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별로 특색 사업 사례를 보면 서울과 세종, 광주, 경기, 충북, 경남인 경우에는 지역사회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다양한 우리가 문화 기반 시설이 있겠죠.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을 하고 시범 사업 내 이거를 하겠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축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육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점검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또 전북,
경기, 이 강원 교육청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어린이집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을 좀 강화하는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또 소규모 기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과 전북과 강원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소규모 기관의 운영상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 우리 교육과 돌봄의 질을 좀 높이는 그렇게 도모해보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범 운영 사업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또 거점형 돌봄 기반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 시도교육청은 대구와 경기도와 그다음에 전북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출퇴근 시간대 또는 토요일 또는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서 거점형 돌봄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언제나 돌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제나 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밤에 와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저녁에 와도 되고 이런 언제나 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등 역량을 강화하는 이 사업은 17개 교육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우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직무 연수 체계를 조금 지금 다르거든요. 네, 우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 연수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는 4대 중점 분야 연수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4대 중점 분야 연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나 영유아 중심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과정 실행에 관련된 연수, 그리고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정서 발달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그런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겠다, 계획을 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 학교가 이렇게 9월 1일부터 또는 9월 9일부터 시범 사업이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궁금증이 있겠죠. 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전부터 교사,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유보 통합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 사업 운영이라든가 성과 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보 통합 확정안에 반영을 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 또는 학부모의 목소리는 우리가 충분한 운영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교사대 영유아의 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또 수요 맞춤 교육이나 보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 요구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에서 실시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시를 해보고 성과를 통해서 유보 통합 확정안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152개 기관에 우리가 영유아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교육부는 큰 틀 안에서 운영시간 보장이라든가 교사대 영유아 수요의 적정, 그 다음에 교육의 질 제고,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현장 분석이라든가 달성 계획이 적절한지, 또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지, 네,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원장의 의지가 있는지, 또 예산 활용 계획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관내 기관의 현황이라든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최소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까? 라고 한 질문. 영유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적용해서 유형별로 보완점을 분석하고 통합기간 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유치원도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사립 유치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도록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유치원은 영아반을 신설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현재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경우에 통합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면 통합법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 통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체계 내에서는 우리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0세부터 2세가 입학하는 것은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기존대로 우리 3세부터 5세 반만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우리가 통합법이 제정이 되고 실행이 돼야 유치원에서 0, 2세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지금 시범 사업은 현행 우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우리가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보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투입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먼저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자격 통합 등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우리가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고요. 우리가 시범 사업에 지금 교사 자격은 지금 현행 우리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고요. 이 자격 기준도 통합이 된 후에 통합법이 나온 후에 우리가 개정이 된 후에 실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9월 1일, 그러니까 2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가 유보통합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152개의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라는 이 보도 자료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25년도 내년 2월까지 이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 만족도라든가 시범 사업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되었을 때 이게 반영이 되겠죠. 우리 시범 사업은 거의 평가 결과 만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행한 내용들이 아마도 우리가 통합이 되었을 때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